진시황의 병마용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이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중국 고대 공예가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상 유례 없는 8,000대군을 진흙으로 빚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21세기 과학으로 병마용의 놀라운 비밀을 새롭게 파헤치고 널리 알려진 이 불가사의가 간직해온 수수께끼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때는 기원전 221년입니다. 멕시코에선 테오티우아칸이 성장하고 있었고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꼽히는 주요 도시로 부상하던 때죠. 이집트에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130m나 되는 등대를 세워 그 위용을 과시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선 공예가들이 인간의 솜씨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창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1974년 중국 시안시 근처에서 우물을 파던 농부들이 선조들의 작품을 발견해냈습니다. 인간 형상을 한 진흙 조각상의 파편들이었죠. 고고학자들은 현장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것을 발견해냈죠. 8,000개의 진흙 용병들이었습니다. 보병대를 비롯해 궁수, 장군, 기마대가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권력자의 무덤 근처 3개의 갱에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뛰어난 군인이자 무자비한 정복자 진시황의 무덤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진시황은 전쟁으로 혼란스럽던 7개의 왕국을 중국이라는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규모를 비하기 힘든 피라미드 무덤을 건설합니다. 진시황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어떤 군주도 시도하지 않은 진흙용병을 8,000개나 만들어 자신의 무덤에 세우라고 명령한 걸까요? 진시황의 공예가들은 왜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높이 2m, 무게 300kg의 실물 같은 조각상을 다 만들어낸 걸까요? 병마용의 거대한 유적은 밝혀내야 할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황제라고 해도 감당하기 벅찼을 자금이 들고 병사를 다 제작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을 일입니다. 발굴된 병마용들의 무한한 독창성까지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사상 초유의 규모로 진행된 사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마침내 이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이 병마용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진시황제가 모든 고난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시황릉에서 서쪽으로 2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고고학자 징홍웨이는 또 다른 무덤이 있는 이곳에서 병마용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300년 전입니다. 이 거대한 구덩이는 진나라 진공의 능원이죠. 그는 진나라의 통치자이자 진시황의 선조였습니다. 이 나무로 된 상자들이 진공왕이 묻혔을 당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줍니다. 궁중 전체가 희생되었을 의식이죠. When Qin Jingong passed away, he buried 186 living people with him. 是秦景公的一个墓葬。 They were buried in these coffins. Each coffin was numbered, and each victim was also given a number. Every victim was buried in the coffin with his or her number. The position of every coffin had been pre-assigned. 是对应的。 자궁과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왕을 모시던 강요들이나 왕비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바깥쪽에 놓인 허술한 관에는 나머지 계층인 왕실 공예가들과 친위대, 다른 유능한 평민들이 자리 잡았죠. 이들은 모두 생전처럼 죽은 왕을 모시기 위해 순장된 것입니다.
이곳은 고대 중국 무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간이 희생된 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곳은 아니었죠. 整个雍城这294年期间 Almost every big tomb would have 100 to 200 corpses. This is a massive 每一 number. 座大墓里边都有100-200个人。 이런 왕실릉에서 나온 시신의 수는 무자비한 학살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죠. 이것들은 진공의 묘에 묻힌 일부 사람들의 유골입니다. 고고학자 장종리에 의하면 이들은 이렇게 죽는 걸 행복해했거나 기꺼이 그것을 감수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因为呢，按当时那个想法，他在另外一个世界里面是以另一种形式 At that time, people believed that there was another world where people could carry on their lives after death. 这个整个 Rulers, attendants, and followers were enjoying their lives with their masters when he was alive, 他的那些 so it was quite natural to follow him when he died. For them, death was another form of life. 也有着主人与我有恩，我就要报恩。 秦穆公死了以后呢，他的3个大臣 Some people were terrified and unwilling to die, but some other people thought their lives were meaningless without their master. So they wanted to follow their master to death and considered this a big honor. 是不愿意的。 수많은 사람을 제물로 하던 중국의 풍습은 마침내 더 큰 학살 때문에 쇠퇴하게 됩니다. 진나라 진공왕의 장례가 치러진 지 65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중국의 7나라는 전쟁에 돌입했죠. 25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대대로 이어진 전쟁으로 한꺼번에 수천 명씩 목숨을 잃었고 인구는 급격히 줄었죠. 사후 세계를 위해 수백 명씩 희생하던 풍습은 감당하기 힘든 사치가 되었습니다. At that time, human life became more important. As a consequence of years of war, the population had decreased significantly. Each state was struggling to maintain its population, since population means productivity. 진시황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을 무렵엔 순장 풍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잔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 세계를 대비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죠. 你比如说这个典型的， In a tomb about 300 years older than the first emperor, we found small pottery figurines, some tens of centimeters high. This shows that pottery figurines were replacing living beings as burial objects. 用这种东西来代替生灵了。 From that point on, tombs which we found had more and more stuff of this kind. 呢也越来越多。 하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죠. 진시황은 부장품으로 작은 조각상을 넣던 전통을 계승해 엄청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시황릉의 조각상들은 실물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생김새도 서로 달랐죠. 신발, 체형, 조각상의 얼굴마저도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8,000개 병사들의 모습이 모두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전부 대조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지금부터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안면인식 전문가 글렌 캐머룬이 지금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글렌이 사용할 장치는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로 평가받고 있는 네오페이스죠. It is being used throughout Asia and around the world in border control, surveillance, immigration, and by the police. We can match around 1 million faces per second. So we're very proud of it, and we think it's going to do a good job at today's mission. 글렌이 할 일은 100개 정도 되는 병사들의 얼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비교해서 똑같은 형상이 있는지 알아내는 거죠.
Let's have a quick look at these top matches here. These two are the big, fatter chins. So here we have very similar chin lines, the big, thick chin, similar mouth position. Nose is slightly different, but the eyes, eyebrows, very different. There's a huge range of faces here, very individual, very individual. Whole head, very different in shape. Very different facial hair. A lot of difference in the eyes. This guy's looking quite sad. Look at the eyebrows on this one. Nearly frowning. Very entertaining facial features in the eyes, the eyebrows. So this one here, quite a flat nose. And this one here, more normal. There's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warriors, like some chins or the mouths, the eyes, the nose, but they're all very unique. I think this is incredibly exciting, and I'm just astounded that they could be produced in these sort of numbers and made so individual. 8천 병사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진시황의 용병들을 재현한 걸까요? 아니면 공예가들의 상상 속 인물들일까요? 그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8,000개의 병사들을 모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란 거죠. 실패작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공예가들이 용마병 제작을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기원전 221년 즈음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병사를 진흙으로 제작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도전 과제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면 말이죠. 이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빈루오 그리고 한핑저는 생업으로 용마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선 매년 수천 개에 달하는 용마병 복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진시황의 지능용병에 매료된 전 세계인들에게 공급되는 제품으로 꽤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죠. Our terracotta warriors are exported to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France. We manufacture around 50,000 small terracotta warriors each year, and about 200 full-size figures. Besides the traditional statues, we also modify some elements according to our clients' needs. This warrior is playing golf. We made it for our client, the Yajian Golf Club. The golf club gives it to winners as a trophy.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크기의 용병을 만들 때 힘든 점은 알맞은 진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장빈루오도 사방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용마 변경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작업할 수 있는 진흙을 발견해냈습니다. This is called red clay. It is sticky and strong. We searched many places and could not find anywhere else with this much red clay. But we find that this place has a lot. Now we only use red clay from here to make terracotta warriors. 2,000 years ago, I think terracotta warriors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make with any other soil or clay. 진시황의 공예가들은 병사를 실물 크기로 제작할 수 있는 적당한 흙을 찾아내 첫 번째 큰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죠. 수천 개를 제작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말이죠. 진시황은 기원전 210년에 서거했습니다. 용마병을 만들기 시작한 지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죠. 8,000개의 실물 크기 조각상을 11년 만에 완성하려면 공예가들이 매년 700개씩 만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용마병 모형 제작자들이 연간 생산해내는 것보다 3배나 많은 수죠. 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용병 조각상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양 부치는 10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조궁장입니다. 그는 진시황의 용병 조각상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고대 중국의 석궁 모형을 만듭니다. 지금도 활 제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석궁의 금속 방아쇠를 주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2000년 전부터 이런 방아쇠를 만든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We found one trigger at one city and another trigger at another city that is 2,000 miles away. Parts of the trigger are exchangeable. In modern terms, these are standardized parts. I don't know how they designed these parts. Even now, this is not an easy job. Even experienced artisans need to work carefully. 고고학자 류장청은 용마병이 지니고 있던 무기의 해박한 전문가인데 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We found more than 30,000 arrowheads in the pits. We tested the arrowheads and found the difference in their sizes to be less than 1 centimeter. Some of them only have a difference of 0.22 millimeters. The difference is very tiny. We know that weapon manufacturing was standardized. 진시황의 무기 제작자들과 용마병 공예가들은 본인이 만든 작품에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고고학자 위안종이가 그들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었죠. In each of the figure rings, you can find the name of the craftsperson in the most hidden places. They did this in hope that people would never see their names. 하지만 익명으로 남길 바라면서 작품마다 이름은 왜 새겼을까요? 그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his is to allow their managers and superiors to check their work. If things are not constructed well, the worker may be asked to recraft them, or in the worst case scenario, go to jail or be decapitated. 일을 시작할 때 용마병 제작자들에겐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었을 겁니다. 수년간 황실 작업실에서 일한 경험과 성공이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명백하게도 이 두 가지가 8,000개나 되는 실물 크기의 조각상을 단 10년 만에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현대 용마병 복제품 제작자들은 이 대형 진흙상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을 틀에 집어넣고 진흙이 굳을 때까지 2-3시간을 기다린 후 틀을 제거하고 나무 막대로 조각상 몸통을 받쳐 세웁니다. 그 사이 나머지는 무늬를 조각하죠. 머리, 팔, 다리도 각각의 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열흘에서 2주 동안 전부 건조시킨 후 각 부분을 따로 가마에 넣어 굽습니다. 이렇게 조각상을 해체해서 만들지 않으면 건조되기 전에 무게 때문에 무너지거나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 가마 속에서 깨진다는 것도 복제품 제작자들이 알아낸 사실이죠. Because we mass produce, making hundreds or thousands of copies of one statue, molding is the only way. 비슷한 의견은 또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2000년 전 진시황의 공예가들도 가장 효율적인 대량 생산의 해답이 틀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Mass production was the only way to explain the large numbers of arrowheads we found. The difference between arrowheads is tiny. I think they used molds, so they were able to produce massive amounts of arrowheads with tiny differences. 모든 게 명백해진 듯합니다. 고대 용마병 제작자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 용마병 복제품 제작자처럼 틀을 사용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용마병을 제작했습니다. This broken half-body gives us very important information about how terracotta warriors were made. We can see the internal traces of the clay layers here.
which shows how the clay coiled up. The sign of how the clay coiled up and joined together is very clear. Here's one clay coil. Here's another clay coil. One coil after another, until the clay layers were all joined up inside the body. You see this layer, this layer, this layer, until it reaches this place, near the bottom, one by one. So, this is how a terracotta warrior is made. 이 증거야말로 확실한 답을 말해줍니다. 진시황의 용마병들은 틀로 찍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틀을 사용한 것은 손과 귀, 머리를 만들 때였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놀랍게도 8,000개 병사들의 몸통은 전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죠. 그 기술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他那个把这个泥啊丝线 The ancient craftsmen used a simple method. They pounded the clay until it became soft and rolled the clay into strips. 绕着圈儿这样一圈一圈这样爬上来。 Then they coiled the clay strips upward. We call this method clay coiling. The first emperor's craftsmen were the first people in China to make statues this way. 第一次。 매년 700개 이상의 조각상을 만들기엔 다소 힘들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요? 고고학자 장종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용마병 복제품 제작자 한핑저와 함께 과거 방식으로 병사의 몸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从那个考古他那个书上， When we opened our business, we weren't sure how to make a terracotta warrior. I read about the traditional clay coiling method, and we tried it. It took us a month to finish one statue. 我们也做过。 도전의 핵심은 180cm 크기의 조각상을 반드시 2cm 두께로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무게를 못 이겨 비틀어지거나 쓰러져서도 안 되죠. 진흙사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 부담은 점점 커져갑니다. 나무 막대는 조각상을 받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흙사리를 쌓아 올리기 전에 멈추고 건조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중단했을 땐 흙을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이 갈 정도로 건조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하죠. When I looked at the terracotta warriors, I was amazed by the ancient people's achievement. My statues collapsed 3 or 4 times when I first started. 오늘날 용병을 틀로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일에서 2주입니다. 코일 성형법으로는 한 달이 걸리죠. 그렇다면 고대 공예의 대가들이라 할 수 있는 진시황의 용마병 제작자들은 왜 빠르고 쉬운 틀 대신 코일 성형법을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같은 조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틀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양이 다른 8,000개의 병사를 만들려면 코일 성형법보다 나은 게 없죠. 除非你这个磨产生。 If these statues were made with molding, it would only be efficient if we made the same copy over and over again. This was not the goal of the ancient people. With the clay coiling method, it is easier to make each terracotta warrior different, whether it was fat or slim, tall or short. The idea was to create a group of humans. 개성 있는 병사들을 제작하려면 코일 성형법이 더 알맞긴 했지만 여전히 느린 작업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다만 진시황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시황이 거대한 황릉을 세운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해냈을 거라 생각하죠. 바로 대규모 인력 동원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87개의 다른 이름이 조각상 위에 새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87명의 공예가들이 용마병 제작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각 공예가들 밑에선 수련생들이 함께 일했을 겁니다. 그 수는 10명 정도였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그런 인력이 87개 조를 이룬다면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수가 되죠. 한 달에 조각상 하나를 완성한다면 각 조별로 매년 12개의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8,000개를 제작하는 데는 8년이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모형 제작자들은 이 엄청난 인력도 마지막 남은 한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생산 일정을 좌우하는 변수가 남았기 때문이죠. 중국 북부 지역은 겨울철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여름철엔 35도로 치솟죠. 이렇듯 추위와 더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선 진흙 조각상이 단단해지기 전에 망가지게 됩니다. From long experience, I think the coiling method that was used 2,000 years ago could not have been done at such temperatures. Ideally, the temperature needs to be maintained at around 20 degrees Celsius. 지금처럼 냉난방 시설이 없었던 당시 용마병 제작자들은 냉혹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1년 내내 작업장을 20도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거나 1년 중 6개월은 일을 중단해야 했죠. 누구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용마병 복제품 제작자 장 빈루오가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곳은 진시황릉 근처에 사는 농민들이 산 허리를 파내고 만든 동굴 주택입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살기에 이상적인 장소죠. 장은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장소에서 용마병을 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In the summer, the temperature outside may reach 30 degrees Celsius. Inside the cave house, it may only be 20 to 25 degrees Celsius. In the winter, outside may be minus 10 degrees Celsius, while the cave house remains at 15 to 20 degrees. They sculpted the terracotta warriors in cave houses, then fired the statues by sealing the entry of the cave house and turning it into a kiln, so they could fire the statues inside. 오늘날 용마병 제작자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며 겪었을 고대 공예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깝게 전해집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8,000병사를 전부 다른 생김새로 단 10년 만에 완성하는 일이죠. 하지만 남아있는 증거는 수천 개의 진흙 조각상을 완성한 후에도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를 만족시켜야 하는 고대 용마병 제작자들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있었죠. 현대 전문가들이 완성된 용마병 조각상의 그 마지막 작업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해낸 것은 즐거움과 동시에 충격이 될 만한 사실이었죠. 용마병이 발굴된 지 35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은 용마병 복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용마병이 발굴되었을 당시엔 채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그 색은 모두 사라졌고 발굴된 지 몇 분 만에 사라진 것도 있었죠. 복원 전문가 조우 티에와 그의 팀은 유물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복원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최초로 그 작업 현장을 촬영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새로 출토되어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용마병의 파편입니다. 2000년 이상을 땅속에 갇혀 있다가 막 세상의 빛을 본 유물이죠. When people created the terracotta warriors 2,000 years ago, all the pits were full of color. When we excavated, the paints were almost gone. Only small areas of paint remained, and those were in poor condition. The paint can easily fall off after excavation. 중국과 독일이 제휴해 구성한 이 국제 전문가 팀은 수년간 용마병의 채색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적을 알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시럽 같은 물질. 이것은 고대 중국이 가장 탐냈던 보물인 레커입니다. 독일의 보건 전문가 카타리나 블라인스돌프에 의하면
8,000개의 용마병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물질이 바로 레커라고 합니다. Lacquer is a very stable material, and also in the antiquity they knew that it can survive centuries or even longer. So it had technical reasons, but also aesthetical reasons and reasons of meaning. 용마병 조각상에서 레커가 발견된 사실이 멋지고 의미 있게 평가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2000년 전 레커가 지닌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레커는 고대 시대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 끈끈한 나무찐을 덮으면 무엇이든 부패되지 않았죠. 레커칠이 마르면 갈색은 그 어떤 색과도 차별되는 광택나는 검은색으로 변신했습니다. Lacquer wares were luxury goods, and it probably was so expensive that only the emperor could afford to lacquer a whole army. 하지만 레커가 비싼 건 그것이 지닌 힘과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기도 했죠. 레커 나무의 액은 6년 이상 된 나무에서만 채취할 수 있으며 액을 채취할 수 있게 되더라도 6월에서 9월 사이 날씨가 따뜻할 때만 가능하죠. 단 한 개의 용마병을 칠하기 위해 25그루의 레커 나무에서 액을 채취해야 했을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용마병 전체를 다 칠하려면 2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레커액은 고작해야 10g입니다. 에그컵을 간신히 채우는 양이죠. And you can't take very much because otherwise the tree will die. So you do it once and you let it heal and then you continue it.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레커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레커는 덩굴 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를 만지거나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I tried to work with the lacquer several times just for experiments, and in the beginning not much happened, but then twice there was a strong reaction where really my hands and my whole face was covered with this rash. It's not painful, it's just itching, and you have to control yourself a lot not to scratch. And it's not really looking nice. And what normally happens is that you get this reaction several times and then there's an immunization, so afterwards you don't get it anymore.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맡은 레커 향으로 이틀 뒤에 다시 피부 반응이 생겼기 때문이죠. 진시황의 인부들은 어쩔 수 없이 레커의 신체를 노출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연구원들이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용마병에 채색된 물감을 복원시키는 열쇠가 레커이기 때문입니다. The problem is that the lacquer layer was embedded in the wet soil for 2,200 years. 발굴로 유물 위에 칠해진 젖은 레커가 공기에 노출되자 레커의 습기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레커는 건조되면서 오그라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둥글게 말리면서 채색된 물감과 함께 조각상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Finally, the lacquer layers just flake off in tiny flakes, and then there's no chance to bring them back to the terracotta. 유일한 해결책은 용마병에 붙어있는 마른 레커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레커의 습기를 증발되지 않는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거죠. 독일의 한 과학자 그룹이 지하수관을 도장할 때 쓰는 플라스틱으로 용마병 조각을 덮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플라스틱 위에 입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전자빔을 쏘아주었죠. 수분은 증발시키고 플라스틱을 레커와 흡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현장에서 용마병에 채색된 물감을 보존해야 하는 고고학자들이 이 방법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We hope that we will find a method that is simple and cheap, easy to apply during the excavation, and that helps to preserve the lacquer layers in the first moment. 용마병에 남아있는 채색의 흔적을 보존하는 건 생각만 해도 힘든 과정이죠. 원래 상태대로 그 색을 다시 복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용마병의 일부분에 남아있는 퇴색된 흔적, 토양 속에서 발견된 물감 조각, 오래된 발굴일지뿐이죠. 하지만 이제 미넨 박물관에서는
용마병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 연구한 끝에 카트리나 블라인스돌프와 그 동료들은 복제용병 2개의 채색 작업을 끝내고 2000년 전에 완성한 것과 똑같은 용병 조각상을 재현해냈습니다. Many people were astonished or surprised because they didn't expect them to be so colorful. And some people were also really shocked because somehow they just liked the terracotta version and they found it's kind of disturbing it or breaking it up. And they really asked me, are you really sure that it has to be like this? It's based on our findings, so we are pretty sure that this is true. And they just have to get used to it. And we tell them that, of course, we are not going to repaint the originals. 최초의 모습 그대로 색채까지 모두 복원한 병사들의 모습은 놀라고도 남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긴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색 조각을 분석했을 때 복원 전문가들은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조각상에 채색된 색상 중 하나가 나머지와는 달랐던 겁니다. 차이니즈 퍼플이라는 이 색상은 그 이미지만큼이나 신비스럽죠. 지구를 반바퀴 돌아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의 내부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엑스레이 기계죠. 과학자들이 태양보다 1억 배 더 밝은 빛을 차이니즈 퍼플색이 칠해진 조각에 쏘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색의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Now actually we know we have the first concrete material evidence. 즈일리오, 아퍼바 메타, 노부미치 타무라는 모두 물리학자이지만 지금은 고고학적 불가사의를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We're looking at one clamp of the Chinese purple pigments, and the size is around 50 microns. So it's about the cross section of your hair. From very tiny sample, you can tell a very big story. 이야기는 차이니즈 퍼플이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 전 세계를 통틀어 인간이 만든 유일한 두 가지 색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집트 블루죠. 중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해 일하던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색상입니다. 실크로드가 열리기 수세기 전의 일이라 중국과 서양은 서로 왕래가 없었던 때죠. People speculate there's a technology transfer from Egypt to China because of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materials, which is really significant in term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two civilizations. 싱크로트론 광선이 차이니즈 퍼플과 이집트 블루가 두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성분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집트 블루는 칼슘이 들어있지만 차이니즈 퍼플 속엔 바륨이 들어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첨가했습니다. 산화납입니다. It indicates that the Chinese really actually invented the Chinese purple completely independently from the Egyptian. There was no technology transfers at all here. And that told us that the technology they used for forming this material was very unique. 이집트에서 전수받은 기술이 아니라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라색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은 예술이나 과학이 아닌 종교에 있다고 이 세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수인은 용마병이 완성되어 갱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을 달리한 한 중국 통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옥을 엮어 만든 옷이죠. 2000년 전 중국의 상류층은 옥의 불멸을 약속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를 고용해 옥 제조법을 알아내도록 시켰죠. 연금술사들은 옥과 비슷한 중국 유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륨과 납으로 된 중국 유리는 차이니즈 퍼플 색상의 두 가지 주요 성분이죠.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불멸의 비밀을 찾다가 차이니즈 퍼플이라는 색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중국 유리와 차이니즈 퍼플은 거의 동일한 구성 요소를 지닙니다. 이 둘의 유사성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용마병이 제작되고 500년이 지난 기원전 250년, 중국의 종교적인 믿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불멸을 기대하며 옥으로 몸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중국 유리도 사라졌죠. 차이니즈 퍼플도 같은 시기에 사라져서 두 번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싱크로트론이 차이니즈 퍼플의 신성한 과거에 빛을 비춥니다. 미국의 다른 한 곳에선 또 다른 강력한 과학 도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차이니즈 퍼플의 잠재성을 밝혀냈죠. 플로리다주 텔러의 시에서는 과학자들이 용마병에 칠해진 이 보라색이 단순히 아름다운 색상을 넘어선 물질이라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그 사실을 밝힌 곳은 바로 국립고자장연구소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5테슬라 하이브리드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45테슬라의 자력이 가득 찬 이곳에서 시설 감독 에릭 팜이 45테슬라라는 자력이 지닌 위력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If I take this steel washer closer to the magnet, you can see that it will be pulled and attracted to the magnet. I believe that the stored energy is about 20 sticks of dynamite. It's dangerous enough that we don't typically allow people to be that have not been trained to be around the magnet. We don't allow people to bring tours where they can see the magnet just in case something bad happens.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치트라 세바스티안처럼 세계 곳곳에서 온 과학자들은 해마다 방문 등록을 하고 시설을 탐방합니다.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not to have anything magnetic several feet within the magnet. This could be actually fatal because we've seen what could happen if just a tiny wrench is let loose. You just actually feel it being ripped out of your hand and being literally sucked into the magnet. And this is crucial because if you were to be holding something like a large spanner or something like a chair, if a steel chair happened, it could literally kill someone if they were standing in its way. 마치 자석처럼 과학자들을 이 45테슬라 하이브리드 자석으로 이끄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석 중심부에서는 지구상의 어떤 물질이든 넣기만 하면 액체 헬륨이 나와서 영하 수백 도 이하로 그 물질을 냉각시킵니다. 45테슬라 하이브리드의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물질이든 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죠. 2006년 수치트라 세바스티안과 닐 해리스는 이 자석 중심부에 차이니즈 퍼플 색상 조각을 넣었다가 굉장히 생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석 속에서 차이니즈 퍼플 분자들은 하나의 자기장으로 변했죠. 두 사람이 다시 온도를 더 떨어뜨려 보았더니 자기장은 3차원의 입체성을 잃고 두 개의 평면으로 분리되었습니다. Well, when I first saw this, I guess we were just in disbelief. It was a complete surprise. I mean, it was a totally new type of discovery. 세상이 바뀔지도 모르는 발견이었죠.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뀌는 물질에 대한 연구는 더 나은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초전도체가 생긴다는 건 결국 더 효율적인 자기부상 열차, 더 낮은 전기료, 더 빠른 컴퓨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It's incredible to think that this material that's been around for more than 2,000 years, that was initially discovered and in fact created by Chinese chemists and has been on this terracotta army for 2,000 years. It's incredible to think that we've revisited this material, something that's a fundamental advance in our understanding in our 21st century knowledge of physics, and that's just mind-blowing. 이 고대 진흙병사들 속에는 또 어떤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약 2000여 년 전, 이 용마병들은 한 황제의 예지력과 뛰어난 기술의 성과였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밝혀내고 있지만 이 고대 걸작품에 숨은 놀라운 진실이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